그 자연 선택과 생물의 진화 해가지고 보게 될 건데, 자, 먼저 진화야. 자, 이 진화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를 해주는 거냐면은 생물이 이제 살아가면서 세대를 거치면서 환경에 적응하여 변화되는 거를 진화라고 얘기를 해. 자, 진화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우리 지구상에 있는 생물종이 다양하게 변형되어 왔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는 건데, 자, 보시게 되면 옆에 수십억 년 지질 시대 거치면서 지구 환경이 변화가 일어나죠. 계속적으로.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서 여기에 적응하는 애들이 생기는 거야. 자, 이러면서 거기 과거에 살았던 생물이 멸종하거나 과거에 없던 새로운 생물이 나타나거나 하면서 진화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건데, 어떤 식으로 없어지고 생겨나는지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게 될 거야. 그 첫 번째 얘기해야 될 게 뭐냐면 변이라는 거예요. 변이. 자, 이 변이라는 말을 잘 보셔야 되는데, 변이는 요거 같은 종의 개체 사이에, 그러니까 같은 종이어야 돼. 우리 종 기억나니? 종? 어. 자, 종속 과목 강문계의 가장 작은 단위가 종이었죠. 자, 이 종이라고 하는 거는 생물학적 혹은 자연적으로 교배하여 생식 능력이 있는 자손을 낳을 수 있는 집단. 그러니까 애를 낳는데 그 애가 자식을 또 낳을 수 있는 그런 집단을 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같은 종의 개체 사이에서 형태, 습성 등의 형질 차이이며 유전적 변이와 비유전적 변이로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변이는 우리 사람 같은 경우에도 뭐 흑인이 있고 백인이 있고 뭐 이렇게 아시안이 있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얼굴 생김새가 서로 다르고 키 큰 애, 키 작은 애 이런 식으로 형태나 습성의 이런 형질의 차이가 있는 걸 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같은 종인데. 자, 거기에는 유전적 변이하고 비유전적 변이가 있는데 이 차이를 좀 보셔야 돼. 자, 유전적 변이 같은 경우에는 개체가 가진 유전자 차이야. 유전자 차이. 그러니까 유전자 차이는 어떻게 되는 거야? 자손한테 유전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유전적 변이는요, 유전자의 차이에 의해서 형성되게 되는데, 이게 자손한테 전달됨으로 인해서 진화의 원동력이 됩니다. 라고 했어요. 자, 일반적으로 말하는 변이는 유전적 변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이라고 하면은 주로 유전적 변이를 얘기하는 거야. 그럼 비유전적 변이는 뭐냐? 환경 영향에 의해서 나타나는 걸 얘기하는 거야. 자, 얘는 환경 영향에 의해서 나타나는데, 우리 왜 야구 선수들 같은 경우에 그 오른손 투수 계속 오른손만 쓰다 보면 오른쪽이 더 두꺼워져. 왼쪽보다. 근데 애를 낳았더니 오른쪽이 두꺼운 애가 태어나진 않죠. 자, 이런 거야. 환경 영향에 의해서 변화된 애들은 자식한테 전달이 되지가 않아요. 자, 카렌족의 여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목에 이렇게 목걸이 차가지고 목을 길게 만드는 거 본 적 있나? 그렇지, 목을 길게 하는 거. 자, 이런 식으로 목에 이렇게 길게 하는데, 그렇게 됐다 그래서 아기 낳았을 때 목이 긴 여자애가 태어나진 않는다라는 얘기. 이게 비유전적 변이라는 거죠. 자, 그럼 유전적 변이가 자손한테 전달되는 건데, 변이가 나타나는 과정 요것도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요 변이가 나타나는 과정 보시게 되면은, 자, 개체가 가진 유전자의 차이가 있어 합성되는 단백질 종류와 양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형질 차이인 변이가 나타납니다. 자주색꽃 유전자, 흰색꽃 유전자 있잖아요. 자, 그래서 자주색 색소를 많이 만들어내면 자주색꽃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자주색을 많이 못 만들면 흰색꽃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같은 꽃임에도 색깔이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야. 자, 유전자 차이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고요. 자, 유전적 변이 원이 별표돼 있죠. 중요한데, 자, 이 유전적 변이가 어떻게 해서 그럼 일어나게 되느냐? 똑같은 애들이 계속 같은 유전자가 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변이가 나타나게 되느냐? 첫 번째 돌연 변이. 자, 갑자기 이렇게 돌연 변이가 나타나게 되는 거. 돌연 변이는 DNA 유전 정보에 변화가 생기는 건데 부모에게 없던 형질이었어. 근데 자식한테는 나타나는 현상. 이게 이제 돌연 변이 개념이야. 자, 돌연변이로 만들어진 새로운 유전자는 자손에게 전달. 이것도 유전자 안에 있는 정보기 때문에 돌연변이도 자손에게 유전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붉은색 딱정벌레 무리의 자손 중에는 초록색 딱정벌리가 나타났으면, 붉은색이면 붉은색만 나타나야 되는데 돌연변이로 인해서 초록색이 나타난 거야. 그럼 그 초록색의 아이는 계속 초록색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새로운 형질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돌연변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생식세포의 다양한 조합. 이게 이제 좀 더 크지.
자, 유성생식 과정에서 우리 남녀가 결혼을 해서 애를 낳잖아. 그죠? 근데 남녀가 완전 똑같이 생긴 애들끼리만 결혼하는 건 아니지. 서로 다른 형질을 가진 애들끼리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은 그 애는 엄마 아빠의 형질을 어느 정도 이렇게 조합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수정이 일어날 때 생식세포가 다양한 조합이 나타나게 돼요. 그때 부모 유전자가 섞이게 되는 거지. 그래서 자손한테 전달되는 거야. 흰색 털을 가진 개가 있고요. 갈색 털을 가진 개가 있어요. 자, 그런데 둘이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낳더니 얼룩무늬 털이 짠하고 나타났네.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얼룩무늬 털이 나타난 애가 또 애를 낳으면 얼룩무늬 털을 가진 유전자 조합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생식세포의 다양한 조합에 의해 가지고 유전적 변이가 나타나게 됩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종에서 형질 차이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한 얘기를 지금 보여준 거야. 이해되지? 자, 찰스 다윈, 뭐 유명한 양반이죠. 자, 다윈의 자연선택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자연선택설 별표 왕창이야. 여기 이 페이지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자연선택설 같은 경우에 다윈의 진화론으로 다양한 변이를 가진 개체 중에 환경에 잘 적응한 개체가 자연선택되는 과정이 반복되어 생물이 진화된다는 학설이다라는 건데, 이 과정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돼. 이거 다 외워주셔야 돼. 여기 과정들 다 외워주셔야 돼. 자, 그러니까 어떤 식의 과정을 거치게 되느냐? 과잉 생산. 그러니까 애를 엄청 낳아버리는 거지. 막 100명, 200명 막 이렇게 낳아버렸다고 상상하시면 돼. 자, 생물은 먹이나 생활 공간 등 주어진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보다 많은 수의 자손을 낳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수의 우리가 애를 낳아보면 알겠지만은 뭐 키 큰 애도 나오고 키 작은 애도 나오고 이렇게 형질이 다양하게 나오잖아. 똑같이 생긴 애들이 나오진 않잖아. 그죠? 자, 다양한 형질을 가진 변이들을 가진 다른 변이를 가진 조금씩 다른 변이를 가진 애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 아이들 중에서. 알겠죠? 습성, 형태, 기능들 조금씩 다른 애들이 나타났어. 그러면서 얘네들은 뭘 하겠어? 생존 경쟁을 하겠죠.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먹이라든가 서식지, 배우자 등을 두고서 이렇게 경쟁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서 환경에 적응하기 유리한 변이를 가진 개체가 더 많이 살아남겠죠. 그렇다면 얘가 많이 살아남았다는 얘기는 얘가 자손을 많이 남길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야. 그래서 자손을 남기면은요, 생존 경쟁에 살아남은 개체는 자신의 유전자를 자손에게 물려주게 되고, 자, 그게 계속 누적되다 보면은 그런 형질만 가진 아이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물 진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얘기야. 말 알겠죠? 자, 요거랑 옆에 라마르크의 용불용설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요거는요 그냥 읽어만 보셔야 돼. 요거는 그 전달에 대한 개념이 아니야. 진화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 양반은 용불용설이라는 걸 얘기를 했는데 이게 많이 사용하는 기관이 발달하여 다음 세대에 전해지지만 사용하지 않는 기관은 퇴화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설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기린을 예를 들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 높은 곳에 있는 나뭇잎을 먹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다 보니 목이 길어졌다. 그래서 현재와 같은 기린이 됐다라는 건데 아까 위에서 얘기했지만 후천적으로 얻은 형질은 유전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틀린 학설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환경에 의해서 생물이 변할 수 있다라는 진화론의 핵심을 도출하였다라는 의미는 있어요. 그냥 이런 게 있었구나라는 것 정도로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자연 선택설의 진화 과정 꼭 기억해 주셔야 돼. 자, 그걸 가지고 이제 기린을 가지고 설명할 거고 이제 뒤에서 계속 이제 그 예시들이 나올 건데 자, 먼저 기린이야. 자, 기린이 많은 수의 기린이 태어났어. 애를 많이 낳았어. 근데 그 중에는 목이 긴 애도 있고 목이 짧은 애도 있는 거예요. 자, 다양한 애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이제 먹이를 먹고 살아갈 거 아니야. 목이 짧은 애들은 생존에 불리했어. 근데 목이 긴 애들은 먹이를 잘 먹었네. 그래서 잘 살아남았네. 그래서 애를 낳는데 그럼 목이 긴 유전자가 계속 전달되겠죠? 자, 그래서 현재는 목이 긴 기린으로 진화되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포인트는 이거야. 애를 많이 낳았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뭐 큰 애, 작은 애 여러 애가 있는데 그 중에서 그 환경에 적응한 애가 살아남아서 현재의 형태를 이루고 있어요 라고 현재의 생물로 진화됐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자연 선택설의 개념이에요. 근데 한계가 있었죠.
자, 유전자 역할이 밝혀지기 전이었어. 그래서 변이가 왜 저렇게 나타나는지 원인이라든가 자손한테 어떻게 전달되는지 이런 거 명확하게 설명을 못 했었어. 자, 그런데 이 자연선택설이 이 진화로만 이렇게 생물로만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에도 영향을 미치게 돼요. 자, 과학, 생명과학의 이론적 기반을 제시, 그 다음에 유전, 분자 생물학 등 생물의 다른 학문이 발전하는데 연구하는 다른 학문이 발전하는데 영향을 주었고요. 사회에서는요, 자본주의 사회 발달에 영향을 주게 돼요. 사회 진화론은 발달에 여기 제국주의가 출현하고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나는 선택된 양반이고 너희들은 도태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데 영향을 주기도 했고요. 자,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주었다라는 그런 얘기요. 자, 어려운 거 있니?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옆에 밑에 1, 2, 3번 한번 해보자. 자, 보자. 1번에 진화죠? 그 다음에 변이. 그 다음, 유전적 변이는 돌연 변이, 생식세포. 그 다음 2번에 OX, OX. 자, 3번에는 XOO. 혹시 여기서 질문? 틀린 거 없어? 없어.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는 이렇게 변이와 자연 선택해가지고서는요, 핀치 부리의 자연 선택,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의 자연 선택, 항생제 내성세균의 자연 선택,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나방의 자연 선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네 가지 다 기억해 주셔야 돼. 네 가지가 다 중요하게 생각을 해 주셔야 돼. 근데 이제 그 자연 선택설이기 때문에 기본은 그 같아. 여러 개가 있었고 그 중에서 한 놈이 선택되어져서 진화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의할 게 이거야. 핀치세 같은 경우에 일단 처부터 하자. 다양한 변이를 가진 개체들 중에 환경에 적응하기 유리한 변이를 가진 개체가 살아남아서 자손을 남기고 그게 반복되면은 진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 다양한 형질을 가진 개체, 즉 변이는 진화의 원동력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자, 핀치부리의 자연 선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 갈라파고스 군도에 여러 섬이 있는데 자, 남아메리카 핀치새가 이 군도로 날아들어요. 근데 각 섬에 여러 가지 지금 보시면 부리가 모양이 다양한 핀치새가 있었어. 근데 선인장이 많은 섬에서는 길고 뾰족한 부리를 가진 핀치새가 많이 살아남았겠고, 그 다음 단단한 씨앗이 있는 섬에서는 두껍고 큰 부리를 가진 새가 살아남기 쉬웠겠죠. 그래서 먹이에 의해 가지고서는 살아남기 쉬운 애가 결정되는 거고 그 섬에는 이런 모양을 가진 새들이 많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야. 그래서 핀치새가 갈라파고스에 날아들어서 각 섬의 부리 모양이 다양한 수의 핀치가 태어나게 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먹이와 서식지도 경쟁하고요. 섬 환경에 맞는 적합한 핀치가 그 섬에서 이제 자연 선택되어지는 거야. 같은 종의 핀치인데 오랜 시간 동안에 다른 먹이를 하게 되면서 서로 다른 종의 핀치로 진화되는 과정을 얘기를 하는 거야. 모양이 이렇게 다른 애가 되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선인장에서는 부리가 길고 뾰족한 핀치가 핀치만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선인장 많은 섬에서는 얘네들이, 그 다음에 그 단단한 씨앗이 많은 섬에서는 얘네들이 살아남게 됐어요. 그래서 현재 이런 애들로 진화됐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다양한 애가 있었다라는 게 먼저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남모양 적혈구 같은 경우에는 정상 적혈구가 있고 남모양 적혈구가 있죠. 정상 적혈구는 원반 모양이고요. 남모양 적혈구는 이렇게 구부러진 형태가 돼요. 자, 이 염색체 이상으로 단백질 이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병인데 이 남모양 적혈구 형태로 되어 있으면 당연히 산소 운반이 어렵겠지. 산소 운반 어려우니까 어떻게 돼? 빈혈에 굉장히 잘 걸리게 되는 거야. 그래서 살아가기 되게 힘들어. 자, 근데 특이한 게 하나 있어. 여기 아프리카인데 이 아프리카에 말라리아가 발생하는 거야. 말라리아. 자, 말라리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남모양 적혈구 유전자의 빈도가 높다라고 되어 있네. 자, 보시면 여기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은 헤모글로빈 유전자의 돌연변이로 생존에 불리해요. 빈혈도 나타나고 그러기 때문에 생존에 불리한데 이상하게 남모양 적혈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말라리아에는 또 저항성이 있어. 이게 왜 그러냐면 말라리아균이 이 적혈구에 이렇게 침투해가지고서는 퍼져나가야 되는데 적혈구가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침투해서 퍼져나가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말라리아에 저항성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말라리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정상 적혈구를 가진 사람들은 많이 죽어버리는 거죠. 근데 빈혈증을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더 오래 살아남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을 가진 사람들이 애를 더 많이 낳게 되면은 그만큼 빈도가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모양 적혈구 가진 사람이 생존에 유리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주게 되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옆에 보시면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에 대한 플러스 강의가 나와 있죠. 산소 운반에 문제가 생겨 심한 빈혈을 일으켜요. 그래서 막 심각하게 막 뛰거나 이러는 거에 대해서 되게 힘들어 하는데 이게 생존에 매우 불리해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오히려 여기에서는 말라리아에 의해서는 생존에 유리한 경향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야. 됐죠? 자, 그 다음 항생제 내성세균. 이거 요즘 말 많죠, 그죠? 항생제를 많이 쓰면 안 된다라는 말 많이 들어봤지. 항생제를 많이 쓰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내성세균 때문에 그래. 그 내성세균 그러면은 왠지 항생제를 쓰니까 항생제에 의해서 이겨내는 세균이 생겨났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많은 세균이 있는데 그 중에 내성을 갖고 있는 세균도 있었던 거야. 일부, 적게. 내성을 가진 세균도 원래 있었어. 그러니까 형질이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에 내성을 가진 세균도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항생제를 딱 쓰면 대부분의 내성이 없는 애들은 이렇게 죽어버렸지. 그리고 나서 시간이 경과하고서 애를 낳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보면 알겠지만은 내성이 있는 세균이 많이 살아남아서 애를 많이 남겨놓는 거예요. 또 항생제를 사용하니까 그나마 내성 없는 애들 요거 죽었는데 이만큼이 남아있잖아. 항생제를 써도 이제 행성제가 안 들게 되는 거지. 병이 안 낫게 되는 거야. 자,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사용하다 보면은요, 내성세균 집단이 점점 많아지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야. 그래서 항생제를 오남용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요거. 자, 환경에 따른 자연선택의 또 다른 예, 나방의 자연선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나무줄기에 밝은색의 지유류가 덮여 있을 때는 흰색 나방이 검은색 나방보다 잘 눈에 안 띄어. 그래서 요때 지유류가 있을 때는 요때는 흰색이 많았어. 근데 지유류가 사라졌네. 그럼 나무줄기에 어두운 부분이 나타나게 되면서 오히려 검은색 나방이 더 많이 살아남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면서 공해가 심해져. 공해가 심해지면서 이 지유류가 사라지면서 흰색 나방이 많았다가 오히려 검은색 나방이 많아지는 형태로 바뀌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이것도 역시 자연선택적인 현상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에 자, 다양한 생물의 출현과 진화라고 되어 있는데 환경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자연 선택 방향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지구 생태계의 생물은 각 환경에 적합한 방향으로 자연 선택되어지고 이렇게 되다 보면 생물 종이 다양해진다라는 얘기야. 자, 요거 한번 알고 계시면 좋겠는데 이 생명체가 그럼 언제부터 시작이 됐느냐라는 거에 대한 가설이에요. 자, 생명체 출현에 필요한 유기물이 어디에서 유래하였는지에 따라 화학진화설, 심해 열수구설, 우주기원설. 자, 화학진화설 같은 경우에는 무기물에서 아미노산과 같은 간단한 유기물이 합성되고 자, 이런 유기물이 단백질이나 핵산과 같은 유기물로 합성되면서 생명체가 탄생했다는 가설이 화학진화설이고 심해 열수구설은 심해 열수구 그러니까 뜨거운 물이 올라오는 뜨거운 열기가 올라오는 그쪽에서 메테인이나 암모니아가 이렇게 높은 온도에 유지되면서 높은 압력에 의해서 유기물이 만들어지는 게 되면서 이때 여기에서 최초의 생명체가 출현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심해 열수구설. 또 하나 우주기원설이라고 있는데 이게 운석 통해서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주의 환경에서 유기물이 형성되면서 그것들이 지구에 들어와 가지고 생명체가 되었다라는 게 우주기원설이 되는 거예요. 그냥 요런 설이 있구나 정도 알고 계시면 되고요. 요 설들의 지금
중요한 점은 이거야. 생명이 일어나려면 유기물이 있어야 돼. 근데 태초에는 유기물이 없었을 거거든. 그래서 그 유기물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에 대한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생명체 출현 시기 보시게 되면 지구 생명체가 나타난 시기가 약 38억에서 40억 년으로 추정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원시 지구 대기 성분은 대부분이 수증기이고 메테인, 암모니아, 수소 등으로 구성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랬죠. 그래서 에너지원이 풍부해요. 그래서 화학 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났을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화학진화설도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요거야. 변이와 자연선택의 그 예시들 있잖아요. 이 예시들을 꼭 기억해 주셔야 돼. 시험에 맨날 나와. 자, 4번, 5번, 6번도 한번 해보도록 하자. 4, 5, 6 해주세요. 자, 4번에 보시면 변이, 그 다음에 자연선택. 자, 5번에 OXO, 6번에 니은, 디귿, 기억. 질문. 없니? 자, 내성세균에 대한 실험이에요. 이거 자연선택 모의 실험이라고 돼 있는데, 스티로폼구가 있고 털실방울이 있는 거야. 그래서 털실방울 36개, 스티로폼 4개 해놓고, 벨크로 테이프에 잘 붙음으로 항생제 내성이 없는 세균, 털실방울이. 그 다음 스티로폼구는 안 붙기 때문에 항생제 내성이 있는 세균이에요. 자, 지금 스티로폼이 제일 적었잖아요. 그 벨크로 테이프를 이용해서 이렇게 띄었다 붙였다를 하게 되는 거. 합이 20개 될 때까지 제거를 해주게 되면은 항생제에 의해서 이게 항생제죠. 항생제에 의해서 세균이 없어지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쟁반위에 남은 개수만큼 털실과 스티로폼구를 더해주는 거죠. 이렇게 계속 반복하다 보면 당연히 털실은 줄어들고 스티로폼구는 늘어나고 하겠죠. 자, 이렇게 스티로폼구는 점점 증가하고 털실 개수는 감소하게 되는 거야. 이게 항생제 내성세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내성세균의 비율이 그래서 점차 증가한다라는 너무 당연한 얘기. 자, 흰색 바둑알 25개, 검은색 바둑알 5개를 섞어서 이런 식으로 뿌려줍니다 라고 하게 되는데, 검은색하는 항생제에 해당하므로 닿았거나 들어간 바둑알을 제거하는데, 흰색은 제거되고 검은색은 흰색은 제거되고 검은색 알은 이렇게 완전히 들어간 경우에만 제거를 한다라고 했죠.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요, 똑같은 소리를 이렇게 다시 집어넣으면서 반복하다 보면 검은색 알은 점점 증가하고 흰색 알은 점점 감소하는 걸 볼 수 있어. 뭐 또 같은 개념이라는 거 알겠죠? 별로 어려운 거 없죠, 여기까지도. 그래요. 이걸 이제 문제로 푸는 게 이제 중요한데, 여기 1, 2번에 나와 있는 특히나 2번과 같은 이런 실험을 보면서 너희들이 풀이를 한번 해보셔야 돼. 자, 거기 1, 2번 한번 해볼까? 자, 1번에는 XOX, 2번에는 4번. 네, 뭐 틀렸어? 남은 개수만큼 털실수로 넣어주는 과정은 항생제에 의해 자연선택을 비유할 수 있다. 그쵸? 남은 수만큼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은요, 그만큼 걔네들이 증가하는 걸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그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털실 개수는 점점 줄어들고 스티로폼 점점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216쪽으로 가보자. 여기 이제 나머지 것들 싹 다 한번 해보도록 해보자. 219쪽까지죠. 219쪽까지 다 풀어주시면 돼요. 자, 보자. 1번에 자, 1번에 2, 2번에 3, 3번에 5, 4번에 2, 5번에 초기 기린에는 다양한 목 길이를 가진 변이들이 존재했는데 먹이에 따른 생존 경쟁에서 목이 긴 기린이 살아남아 자손을 남겨서 자연 선택되어졌다라고 해주시면 돼. 여기 5번까지 중에서 혹시 틀린 거 질문? 없어? 자, 6번에 5, 7번에 3, 8번에 4, 9번에 4, 10번에 1. 여기서 질문? 9번에 9번에 각섬의 환경에 적응하면서 부리 모양의 변이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요거를 좀 주의하셔야 될 게, 부리 모양은 여러 개가 있었어. 근데 그 섬에 가가지고 이런 부리를 가진 애들이 살아남았다라는 얘기야.
거기 가서 변이가 나타난 게 아니라 이런 모양을 가진 새들이 그쪽 섬에서는 살아남았어요. 자연 선택되어졌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기억은 틀리고 니은 디귿만 맞아요. 또 없어. 자, 11번에 3번, 12번에 3번, 13번에 4번, 14번에 4번. 자, 15번에 심해 열수구 주변에 메테인이나 암모니아 등이 풍부해서 높은 온도가 유지되며 유기물이 생성되기 적합하기 때문이라고 해주시면 되고, 여기 중에서 혹시 질문? 12번? 12번에 이렇게 숲의 밝기가 달라지는 포식자인 새가 피식자인 곤충을 잡아먹는 모습을 나타냈다 그랬는데, 아마 기억 때문에 그럴 텐데 숲의 밝기가 이전보다 어두워졌다. 지금 얘네들 먹고 있는 게 무슨 색이야? 어두운 애들이지. 그 얘기는 지금 숲의 밝기가 뭐하다는 얘기야? 밝아졌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 그 곤충을 보게 되면은 어두운 애들이 많았지. 밝은 애들보다. 그럼 그 전에는? 그 전에 숲은 어두웠는데 이게 점점 밝아져서 먹이로 어두운 색 곤충이 지금 잡아먹히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억에 어두워졌다가 아니라 밝아졌다라는 거예요. 니은의 환경 변화로 새의 식성이 바뀌었다가 아니라 새는 곤충을 계속 먹고 있는데 눈에 띄는 애를 먹는 거지. 밝아져서 어두운 애 먹는 거고, 그전에는 밝은 애들을 먹었겠지, 어두웠을 때는. 자, 그래서 디귿만 맞아. 또 질문 있니? 없어. 1등급 가보자. 자, 1번에 5번, 2번에 4번, 3번에 5번, 4번에 1번. 1번이요. 2번이요. 자, 1번에 웰시코기. 귀엽죠? 자, 이렇게 지금 택에서 털의 색이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나는 건데, 봐봐. 이게 지금 환경 영향 때문에 털의 색이 다양할까? 유전적 영향 때문에 다양한 거예요. 변이 형태죠, 그러니까. 자, 웰시코기 털색이 다양한 거는 개체마다 가진 유전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환경이 달라서가 아니죠. 같은 환경에 살고 있으면 털색이 다 똑같았어야지. 그죠? 자, 유전자가 달랐기 때문이야. 그래서 가영이가 틀렸고, 나영이, 다영이 중에서 혹시 질문 있어? 없어. 자, 그럼 2번에. 이해됐다고? 질문 없어? 오케이.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할게요.